네, 저희 주상전화와 함께 그리고 네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을 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월요일에도 첫 번째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ISC ISC 매수가랑 비중은요? 82,000원에 10%.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네. 아,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네. 들어가자마자 또 안 좋은 그러니까요. 실적을 내놓고 네, 오늘 13% 급락을 했는데 저희 앞서서도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했었지만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ISC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두 분 나왔습니다. 긍정부터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정태근 이사님은 반도체 걱정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의 비중 확대도 유효한 방법일까요? 비중 확대는 뭐 가능하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오. 일단은 제가 반도체를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찌 보면은 7월 달에 ISC가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때 당시 엔비디아 얘기하고 반도체 가동률 얘기 나오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안 받쳐주게 되면서 이게 다시 제자리 돌아갔다 보는 게 좀 맞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선을 한번 살짝 그어보게 되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제자리 그냥 자기 자리 원래 자리 간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 간 거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연간 기준 실적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0년도 181억, 2021년도 375억, 2022년도 559억, 올해 380억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딱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대로 실적이 딱 주가에 적절하게 반영되면서 계속 왔었던 겁니다. 왔었는데 7월달 와가지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반도체 가동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바닥 잡았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건데 저 같으면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어차피 반도체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들이고 낸드 가격이 이제 1% 올랐고 디램 같은 경우는 하이스 이번에 흑자 전환됐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은 됐어요. 확인은 됐던 것들이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가동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BM하고요. 기존의 반도체 공정 가동률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이스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나온 뒤에 HBM 공정은 하이엔드 드림 쪽은 잘 돌아간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그걸 전 주목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와서 주목을 받았던 것들이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메모리 가동률 같은 경우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동률이 언제부터 돌아설 거냐고 전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걸 믿고 만약에 이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은 버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긍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다음으로 주도주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춤하고 있는 업종을 볼 것인가 아니면 어쨌든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업종을 볼 것인가 그 관점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ISC라든지 ISC,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도 소모품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가동률을 보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이 가동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더라도 저는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13%는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과했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반도체 업황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ISC 가지고 있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빠뜨렸어요. 어차피 테스트 어차피 후공정이잖아요. 후공정인데 HBM도 수율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패키징이 아니라 테스트 후공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빛을 보는 그런 과정이 또 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2차 전지 다음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또 보고 계시고 또 이런 바닥 잡고 돌아서는 업종을 보는 게 낫겠다라는 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ISC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기술 네. 75,000에
비중 30%입니다. 비중을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아, 그 공매도 금지 이슈 나왔을 때 네. 그때쯤 들어가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반짝 상승이 나온 뒤로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기술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호, 오. 반으로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그래도 긍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주가가 조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모습인데 손유라 팀장님은 긍정 의견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예전만큼이나 이차전지를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네.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차전지 섹터가 성장성이 없는 섹터가 아니고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뭐 투자를 못할 섹터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와의 합작 공장을 처리한다는 뉴스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차전지를 내팽개쳐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전공정 장비를 우리나라 이제 2차전지 완성셀 3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둥글둥글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전반 기업들이 미끄러지고 있는데 하나기술이 실적을 잘 낼까? 이 부분들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있고요. 어떤 보편적인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소나기가 내리는 부분은 아쉽기 때문에 후퇴되는 건 맞지만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비중이 크신 것은 조금 아쉽지만 투자하신 섹터가 어떤 뭐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쪽이 아니라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보시고 대응해 보셔도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밀리면서 그 수급이 2차 전지로 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도 그 픽을 받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보유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은 아쉽다라고 판단되지만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외인이 산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3개월 연속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특히 외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기술을 지금 약손실 청산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뭐 하나기술 너무 그렇게 내팽겨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조금 너프하게 한 6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8만 원, 2차 목표가는 9만 3천 원 잡고 8만 원 도착하시면 비중을 절반 줄여보시고 그 다음에 9만 원까지 조금씩 3% 단위로 매도하시면서 9만 5천 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홀딩하시든지 아니면 종목을 바꿔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조금 좀 더 들고 계시면은 수익이 그래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해결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담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0628님이 주셨는데 네. LNF를 갖고 계십니다. LNF가 또 방금 전에 또 실적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가량 넘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네. 무려 85%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만큼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0628님은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비중이 30%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현재가가 14만 원이기도 하고 실적이 조금 부러져서 맞아요.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좀 긍정적인 뉴스만 좀 전달을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참 3분기 실적들이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뭐 증권가에서는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그럼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두 분이 긍정을 두셨고요. 네. 중립한 분 그리고 부정한 분 나왔네요. 그럼 이번에는 부정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신일석 소장님은 부정 들어주셨는데 LNF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죠. 네.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뭐 LFP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력은 NCM 아니면 NCMA잖아요. 네. 지금 일단 그 리튬 메탈 가격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니켈부터 니켈, 리튬, 뭐 망간 할 것 없이 다 빠져요. 코미스 한국자원정보서비스 들어가 보시면 되거든요. 1년 내 다 최저치예요, 일단. 다 볼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기업부터 보면은 일단 리튬 광산부터 보면 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렇죠? 맨 최초가 광산에서 리튬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알버말이라는 업체는 지금 2020년도 말 주가로 돌아가고 있고요.
뭐 그을 수 있는 모든 뭐 이동 평균선이든 무슨 뭐 하락 추세선이든 뭐 저점 뭐 전 저점이든 뭐 그걸 다 깼어요 일단 다 깼고 그 다음에 이제 강복 리튬 그룹이라고 리튬에서 1위하는 중국 업체 얘도 지금 120개월이니까 얘도 2020년 출발점까지 돌아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 배터리를 만드는 CATL 링더스타이죠. 지금 이것도 지금 심각한 게 하락갭으로 지금 저점을 2년짜리 바닥 저점을 깼거든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하락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는 물론 얘는 소프트웨어 회사 혹은 데이터 센터, 반도체 팹리스 기업, 나중에 슈퍼컴퓨터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치를 아직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공백기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일단 20개월선 밑에서 안 좋은 모습이고요. 이 지금 밸류 체인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반도체 기업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우리나라는 밸류 체인에서 항상 중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증시보다 안 좋은 거 아시나요? 이스라엘 증시 60개월선인데 우리나라 증시 120개월선이에요. 우리나라 뭐 대만, 일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까지 있고 우리나라 거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를 첫 단으로 보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를 봐야겠죠.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가 광산도 갖고 있고 뭐 저기도 리튬 염호도 갖고 있고 거기서 전구체도 만들고 막 이런 회사들이니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가 무너졌죠.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 이게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일단 10개월 선을 지키고 왔던 그 오래된 거를 깼다는 거예요. 제가 뭐 10개월 선을 사라고 했는데 그 반등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밑단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뭐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20개월 선까지 갔죠. 맨 윗단이 10개월 선이 무너지니까 이 뒷단에 있는 거는 20개월 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LNF 지금 말씀하신 60개월 선까지 갔죠. 그리고 유일하게 코스피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 예전 포스코 케미칼이었죠. 20개월 선 깨기 직전이죠. 그동안 보지 못한 모습이죠. 그동안이란 건 한 2년 동안요. 2년의 상승 기간 동안 보지 못하던 모습이 나왔어요. 사람이랑 똑같죠. 2년 동안 활기찬 애가 갑자기 죽상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얼굴에 그렇다는 거는. 똑같죠. 그리고 이제 그 밑단에 있는 애들 더 빠지죠. 밑단에 있다는 애들은 있다는 의미는 그 매출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지금 양극재 업체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그 비중이 배터리를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그 나머지 애들은 더 심하죠. 예를 들어 지금 천보는 밑바닥이 다 깨졌고요. 나노신소재는 조금 강해요. 그 어쨌든 20개월선까지 갔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무슨 동방이면 알방 막 이런 것들 있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이런 것 가진 동아기업 다 빠졌고 세비캔 같은 폐배터리 지금 공모할 당시에 주가 깼습니다.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기술도 마찬가지죠. 하나기술도 만약에 이 바닥 깨면은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중요한 어떤 이동평균선들이나 뭐 저점이나 뭐 추세선들이 하나의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밸류체인에서 밸류체인의 최초부터 끝까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폭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호흡을 정말 길게 가져간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는 와중에 그 괴로움을 못 참는다면은 그 행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사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총알도 여력이 사실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방송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지금 금리가 고금리에다가 사실은 지금 그쵸? 여러 가지 물가들이 다 오르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쉽게 무슨 스타크래프트처럼 무한 리필 빠른 무한도 아니고 계속해서 돈을 투입하라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회사들에 비해서 다 밸류체인 중하단부에 위치해 있고 인지도라든가 뭐 이 시장의 상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좀 시간을 길게 잡고 네. 기간을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그럼 반대되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반도체는 사실 뭐 3분기가 저점일 거다 네. 이런 의견이 참 많은데 뭐 LNF는 보고서를 보니까 4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걱정 가득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의견 들어주신 손여로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걸까요? 네, 확실하게 이차전지 관련해서 실적이나 리포트를 팔로우를 했을 때
어떤 내가 이걸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면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부정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을 발표를 보고 어떠한 충격이 없으셨다고 하면은 좀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떤 니켈 가격이나 망간 이런 가격들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바닥권에 있지만 어떤 성장주에 대한 투심 기대가 왔을 때 그래도 막 7거래를 넘게 8거래를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그때는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분들도 어떤 좀 매도가 과매도권이 나왔고 사고 싶은데 어떤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다 보니까 불확실성 제거될 것만 같은 시장이 나오면 매수를 했다가 아직 바닥이 아닌가 보다 하니까 뒤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들도 사실 4분기에는 바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리포트를 쓰더니 4분기에 바닥이 나올 것이다 리포트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의 합작 공장 MOU 철회 소식이 정말 좀 그들이 뭐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우리가 2차전지 수요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합작 법인을 증설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증설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뭐 유증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유보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금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하든가 이 부분까지는 용인을 하겠지만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는 정말 안 나오길 바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단계까지 나오고도 철회를 했으면 정말 천하의 나쁜 종목이 되었겠지만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이런 뉴스 나오기 전에 MOU를 철회한 것은 그나마 투자분들께 타격이 덜 왔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실적 발표를 보면은 사실 실적 발표 이전에는 한 5에서 10% 하회할 것이다 이런 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거의 60% 하회를 했고 포스코 퓨처엠은 선방을 했습니다. 한 15% 하회를 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6%,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4%이 정도였는데 에코프로 BM은 한 3.4% 났고 포스코 퓨처엠은 2점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근데 LNF는 4%대였는데 지금 1%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이 예상치를 꽤나 떨어져서 나왔는데 내가 이 LNF에 대해서 어떤 위태로움을 못 느끼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내가 보유를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매매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일단 제가 만약에 이런 리포트가 부정적으로 좀 투심이 전환되는 뉴스가 없었다고 하면은 4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지켜보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확실하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 합작 공장 MOU 철회 뉴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2차전지의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4분기까지도 다소 좀 아쉽겠지만 어떤 전기차 성장성,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은 당분간 쉬더라도 꾸준하게 2030년까지 우상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비중을 줄여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이런 종목들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음봉 나온 것은 아쉽지만 쌍바닥 지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손실 줄여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크시니까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리고요. 손절가는 제가 12만 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17만 8천 원, 2차 목표가는 22만 3천 원 잡고 손실폭 줄이면서 빠져나오시는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하신 대로 4분기까지는 좀 아쉬울 것이다. 네. 다만 2차 전지 성장성은 좀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 좀 다시 수익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반도체가 번갈아 가면서 상담이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3845번님께서 AD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십니다. 27,000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지난달 말쯤에 이제 국내 반도체 회사 중에선 유일하게 네. ARM 협력사로 좀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우상향을 했었는데 이후로 약간 그러니까요. 꺾이고 있습니다. 고민되실 네. 것 같은데 네 분의 의견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AD 테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월긍정이 나왔네요. 오. 네. 우리 이사님은 중립에서 긍정으로 또 다시 바꾸셨고 네. 그렇다면은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몇 거래일간 살짝 꺾였거든요. 수익 내실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근데 사실 다른 반도체 종목 비교해 보셨을 때는 너무 안정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최근에 이제 저희가 반도체 하면은 항상 후공정 이야기만 항상 붙어 네. 있잖아요. HBM. 근데 이제 사실 현재 구간에서 고가권에서 이렇게 매도세 셀링 이렇게 억지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게 걱정돼서 아마 물어보신 것 같아요. 반도체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AD 테크놀로지가 저희가 처음에 말씀한 ARM도 있고 그럼 협력사 어디 더 있습니까? 삼성전자, TSMC.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 탈출 나오고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시스템 반도체 향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소비세 확장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뉴스도 오늘 아침에 하나 나왔습니다. 11월 1일에서 10일 수출 3.2% 증가, 반도체 수출 증가세 전환. 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어찌 보면은 이 HBM이랑 연결짓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큰 반도체라는 건 일단은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지금 HBM이랑 앞서가지고 소부장, 전공정 이런 전통 반도체 쪽이랑 완전히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그 AD 테크놀로지가 시스템 반도체랑 팹리스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어느 정도 수요가 살아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시장 내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번에 연말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연말에 반도체 재고 조정이 다시 일어난다. 연말에는 항상 반도체 재고 조정이 일어나면서 다시 재고 측정, 이제 다시 쌓는 구간이 옵니다. 하는 타임에서 수혜 보는 게 AD 테크놀로지입니다. TSMC랑도 협력하고 삼성전자랑도 협력하고 ARM이랑도 협력사고 너무 좋은 기업이 아닌가. 저는 이 기업이 만약에 다른 반도체들 비해 가지고 똑같이 쫓아 눌린다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실적은 보실 수 있으시지만 실적 발표만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일단 당장 분위기를 터서 갈 수는 있을지언정 만약에 AD 테크놀로지도 일단 당장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을 확률 높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들이 완벽하게 회복 구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를 영위해가지고 이득 보고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캐파 증설이 지금 현재 또 120%로 상향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을지언정 계속 지금 확장기에 있다는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그에 충분한 수혜줍니다. 결국에 시장은 회복할 것이고 이제 완전히 좀 나눠서 보십시오. 이런 전공정 소재 내지는 팹리스 기업과 그리고 후공정 완전히 이제 따로 분리를 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후공정 HBM 관련주 따로 분리해서 보시고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예. 그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디스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게 말씀하셨듯이 예. 그 팹리스 IP잖아요. IP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이 온통 이제 시스템 쪽이 아니라 메모리 쪽에, 그러니까 HBM을 중심한 메모리 쪽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 있어서 지금 주가 이렇게 견조한 거로 좀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000원 정도면은 기다리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연초부터 7월달까지 많이 올랐었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그 M&A 진행하려다가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철회를 하게 되면서 차라리 국내 쪽 DSP라든지 IP 쪽 육성한 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전환을 하게 되면서 주가 이런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전장용 반도체 이게 나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시장에서 집중을 한 것은 결국 HBM하고 하이엔드 디램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도 부각이 될 겁니다. 아마 파운드리 쪽으로도 고객들이 계속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일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하이엔드 디램 쪽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시선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갈 건데 그 시기를 정확하게 짚어드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그걸 보는 시기가 분명히 좀 올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갖고 계신 매수가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루하시겠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버티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숟가락 좀 얹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네 분 모두 올 긍정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만나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시청자님. 퍼러비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33,000원에 100%입니다. 33,000원이요? 아, 43,000원. 아, 43,000원에 100%. 비중을 100%로 가져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게 자꾸 이 물을 타서 100%된 거예요. 아, 네. 비중을 늘리셔서. 꽤 오래 네네. 가지고 있으셨나 봐요. 네. 지금 3거래일째 계속 하락해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감사합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네, 부정 두 분과 긍정 한 분, 중립 한 분이신데, 펄어비스, 뭐, 게임주,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공매도 수혜 네. 섹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실적도 위메이드 위주로 좀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았었는데, 뭐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은 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신작 출시도 약간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조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러한 전망들 사이에서도 긍정을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다른 게임사랑 다르게 좀 이제 어찌 보면 매력도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긍정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 게임주들에 대해서 오늘 펄어비스가 더 추가적으로 밀리는 이유가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추가적으로 밀린 부분도 있었고, 솔직히 3분기 때 좀 어느 정도 실적을 기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펄어비스가 이용자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증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네. 구간에서 좀 상승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실적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네,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다 정도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정말 여러 가지 좀 업태가 분류가 되듯이 모바일, 패키지, 아니면 온라인, 중국향, 북미향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내지는 북미 쪽에서는 잘 또 시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래서 뭐냐? IP입니다. 제가 넷마블 싫어한다는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명한 IP 있죠. 왜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반지의 제왕 영화 IP를 사와서 그걸로 게임을 만듭니다. 자, 그럼 수익 구조가 자체 개발한 IP가 더 수익 구조가 높을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IP 따와가지고 만든 게 높을까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급증할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이점이 없는 겁니다. 근데 펄어비스 같은 종목은 일단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 안 좋은데 그러면 미래적인 가치에서 이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 아니면 향후에 나올 도깨비는 그래서 언제 나오나요? 라는 얘기 견줬을 때 기대작들은 충분히 하고 기대작들 나왔을 때 시장 분위기 괜찮다 하면은 충분하게 급등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게임주가 바이오주랑 상당히 좀 비슷해요. 단기적으로 뭐 기대감이 좀 많이 어그러진다 하면은 이렇게 급락도 나오고 네오위즈 옛날에 보여줬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감이 팽배하다 하면 등도 나오고 상당히 이런 변곡적인 구간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펄어비스의 성공 여부는 결국에는 신작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점차 공개가 될 건데 최근 저는 게임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 패키지, 이 펄어비스 같은 게 패키지랑 온라인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결국에 코로나 시즌 이후에 PC 보급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패키지 그리고 콘솔 기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게임 시장 현황에서는 지금 진짜 한 방만 터져라 수준입니다. 지금 넥슨 게임주도 신작 계속 나와요. 펄어비스는 이제 신작 준비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 신작 공개해가지고 상황만 좋으면은 충분하게 반등 나올 겁니다. 현재 구간 43,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바닥권에서 횡보했던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구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일단 11월 일단 지스타 내지는 12월 연말까지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게임주 그리고 게임 이 신작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공개가 될 겁니다. 그 부분마다 반응 한 번씩 살펴보시고 반응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신작 트레일러가 나왔다. 조회수가 어떻습니다. 라는 이야기 계속 한번 이제 팔로우 하시면서 주가 향방까지 쫓아가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뭐 조금 더 지스타라든지 신작 출시 이벤트를 좀 팔로우업 하시면서 네. 주가 추이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네, 그럼 부정 의견도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100% 또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 계속해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춰 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신일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39,000원 깨지면 3만 원 초반까지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3N 중에 사실 넥슨이 가장 포트폴리오는 좋아요. 넥슨 일본을 사야 되는데 니케이도 좋고 근데 뭐 넥슨 일본 사는 건 또 일본 증시 엔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따져야 되니까 근데 넥슨이
3N 중에 왜 제일 좋냐면 가장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게임 포트폴리오가. 지금 NC소프트라던가 넷마블의 문제는, 넷마블은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 지금 넷마블은 네오이즈에 다시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옛날에 3N은 원래 네오이즈였거든요. 근데 네오이즈가 피막 맞고만 치는 바람에 넷마블이 들어왔는데, 넷마블이 뭐 자체 IP에 무슨 실력을 못 보여줬잖아요. 정수기만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N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고, NC소프트는 지금 MMORPG로 뭐 거의 20년 이상 하고 있죠, 지금. 근데 린저씨들도 지금 린저씨들이 좀 있으면은 적이 돼요. 중장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린저씨들만 뭐 버틸 수가 없으니 지금 스론앤 리버티를 내놨는데 스론앤 리버티가 더 리니지로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리니지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바꾼 거죠. 리니지 저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나 네오이즈에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오이즈 피해거지 지금 굉장히 호평 받았는데도 주가 안 좋죠, 저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콘솔에 지금 도전해가지고 그 벽을 하루아침에 깰 수가 없어요. 지금 네오이즈 피해거지 그 소울라이크 잡는 거 아시죠? 해보신 분들은. 그게 프롬소프트에서 개발한 그 소울라이크 장르하고 되게 음습한 가운데 막 그 해골 나오고 막 좀비 나오고 정말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근데 피해거지 잘 만들긴 잘 만드는데 오리지널이 너무 세니까 아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뛰어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펄어비스에 지금 붉은 사막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그건데 이제 콘솔이잖아요. 조이스틱. 조이스틱은 만지는 타격감이 커야 되고 그래서 오픈 월드 어드벤처 장르로 나가는 거 그건 좋은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콘솔의 오픈 월드 어드벤처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비교당해요. 펄어비스가 아무리 자체 엔진을 써가지고 수려한 그래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네오이즈 피해거지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문제가 있어요. 게임주 투자할 때 지금 열불나시는 게 지금 이 대목이죠. 네. 이 대목이죠, 지금. 왜냐면 1, 2, 3, 4분기로 나눈 다음에 3분기에 출시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4분기로 연기해요. 4분기로 연기하면 벌써 3달이 비어요, 3달이. 그쵸? 근데 또 4분기가 됐어요. 또 내년 1분기로 한대요. 그럼 또 6개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열받는 거거든요, 이게. 게임주 투자할 때 그 공받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0%를 담아버렸을 경우에 운이 좋아서 잘 맞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펄어비스 붉은 사막처럼 그런 일이 걸리잖아요? 정말 열불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만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빼고 이런 저기를 못해요, 작업을. 그렇기 때문에 100%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유동성을 제한하는 지금 저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펄어비스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비중을 줄이세요. 왜냐면 그 50%로 다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년도 가는데 또 연기한다? 그럼 또 물론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투자자들이 기회비용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기회 손실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기회비용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노력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100% 여기 비중이 박혀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저 39,000원 깨면 위험합니다. 저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크래프톤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크래프톤이 지금 콘솔 하나 내놨다가 완전히 작살났죠. 지금 밑단으로 떨어졌잖아요. 바닥이 깨지니까 한 단계 내려갔다 와야 돼요. 17만 원에서 17만 원대 벽 깨지니까 14만 원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다시 올라갔다고 치지만 한두 단계를 내려갔다 오는 거를 참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안 올라오면 혹은 그게 막 1년이 걸려버리면은 그럼 이제 다른 것도 주도주 다시 반등해서 날아갈 때 이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50%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비중을 네. 50%까지 줄이는 방안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절가도 39,0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한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내분의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또 문자,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CTC 바이오 CTC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9,400원에 50%입니다. 이거 럼피스킹병? 백신 관련주로 들어가셨을까요? 저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고요. 그 동물 사료 CTC 자연인가
이것도 있고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최근에 혹시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예. 아, 네, 떨어질 알겠습니다. 때 좀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한 5거래일째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좀 많이 나뉘어졌네요. 네. CTC 바이오 비중도 조금 높으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치료제 이벤트라든지 네. 테마주로도 엮여 있긴 한데 이사님은 부정을 들어주셨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될까요? 어차피 중장기 보고 들어가셨다고 네. 하니까 뭐 비중은 이제 본인 판단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이기 때문에 단지 조금 아쉬운 건 타이밍이죠. 타이밍이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는 기준 잡기 상당히 어려운데 네. 요거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중간에 경영권 분쟁 이슈 나왔다가 상한가만 갔다가 불이 안 붙고 그냥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가라앉아 버렸는데 차트를 좀 넓게 볼게요. 넓게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뭐 이게 바닥이라고 지지라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가격대가 거의 7,000원 부근이 보면은 7,000원보다 조금 아래 보게 되면 이제 6,100원, 6,000원 부근 이렇게 이제 바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매수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서 만약 그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싸다 싶어서 들어갔다 보면은 조금 급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부정이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 아마 주가가 이제 15,000 부근에서 10,000원에 이탈하게 되니까 이제 많이 빠졌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셨는데 중요한 건 차트를 만약 이렇게 좁게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이렇게 좀 넓혀 보시게 되면은 아니 아직 열려 있어요. 더 내려갈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도 많아서 뭐 추가 매수도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단지 지금 제가 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9,400원이죠. 9,400원을 매수하셨죠. 9,400원을 매수하셨는데 만약에 7,000원 부분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은 감내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뭐 동물의약품하고 발기부전 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바이오가 로또지 않습니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게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이 나오면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CTC 바이오의 어떤 주가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추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경영권 분쟁이 주가에 불을 한번 다시 지피는지 제가 볼 땐 그걸 먼저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사업보다는 뭐 사업이 부각될 것 같으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럼스피 스킨병 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가야 정상인데 거기도 못 간다. 그러면은 상한가가 나왔던 이유인 경영권 분쟁 이슈가 이 주가를 꽉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온지 여부를 좀 보시고 그리고 감내해야 될 부분은 뭐 6,000원이든 7,000원이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내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CTC 바이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나투자증권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00원에 50%인데요. 오, 네,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오늘 들어갔는데요. 네. 아, 혹시 배당도 노리고 들어가셨는지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아니요, 뭐 수급이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약간 수익권이신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투자증권 의견 들어주시죠. 이것도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오.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살짝 불안한 감이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을. 네, 긍정 들어주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오늘 방송 초미에 언급드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비중이 크신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매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되게 청량하시고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예. 매매 좀 상당히 잘하실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야놀자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뭐 야놀자 나스닥 상장 뉴스 나올 때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뭐 어떤 주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떤 증권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에 큰 문제는 없지만
하나투자증권이 증권사 치고 그렇게 내실이 탄탄한 종목은 아닙니다. 뭐 분기 실적이 적자 나오고 그랬는데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흑자가 나오고 있고 뭐 배당도 주기 때문에 또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맞지만 시청자분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노린 것보다는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비트코인이랑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아까 네 번째 말씀드릴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뭐 저점을 이탈 없이 단기적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실 자꾸 하방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 관련 종목들의 수급이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현물 ETF 승인 우리 조 팀장님이 알려줬는데 현물 ETF 승인이 11월 17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6일 이전에는 좀 매매를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으로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 지금 1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가들 꾸준히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보이지만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뺏기려고 뺏겼다기보다는 이제 기관이 그 물량을 가져갔다. 근데 윗꼬리가 달린 것은 개인이 어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투자증권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세는 가능하겠지만 변동성은 클 수 있으니까 제가 확인 매매할 수 있는 목표가는 한 3,000원에서 3,100원 정도. 그래서 뭐 3,100원에서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변동성이 강하니까 피곤하시겠지만 만약에 나는 뉴스를 하루에 한 번도 못 봐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3,000원에서 3,100원 사이 분할 매도하시고 본업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한 2시간, 1시간마다 시세는 볼 수 있어 라고 하시면 분봉 보시면서 고점 돌파하면 홀딩하고 만약에 저점을 툭툭툭툭 때리거나 뭐 가속성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 그럴 땐 비중을 줄이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가 당분간 추세가 꺾이지 않지 않을까 그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긍정 의견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하나 더 도와드릴게요. 네. 실적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적이 방금 나왔던 루닛에 대한 상담이 들어왔는데 지금 영업 손실은 120억 원으로 네.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조금 확대됐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던데 역대 최대 누적 매출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닛이 매수가가 96,000원이고 비중은 5% 네. 가지고 계세요. 뭐 루닛 최근에 약간 그래도 주가 흐름 나름 나쁘진 않았는데 맞아요. 다시 좀 꺾이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이런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그럼 수수료로 인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네 분 통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루닛도 의견이 갈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중립 의견 들어주신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아마 좀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이 실적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까요? 실적은 어차피 안 좋을 거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의료 AI 쪽이 움직인 것들이 JLK, 딥노이드가 먼저 움직이고 다음에 루닛이란지 비노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목표를 하고 있다.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 이유 때문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립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의료 AI 쪽은 좋게 보고 있지만은 루닛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중립을 드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제 말이 웃기세요? 기침이 나오셨네요. 네. 예.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농담한 겁니다. 저도 저번에도 한번 루닛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무상증자한 기업을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가격대가 96,000원인 거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어제나 아마 그제나 아마 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장에서 정말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상증자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심어 놓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불만인데 무상증자하고 난 기업들의 주가를 그동안 역대급 이제 무상증자 기업들을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잘 갔던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화면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던 기업이 뭐냐면 필에너지. 보세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 했거든요. 권리라기 위해 주가 쭉 계속 밀리죠.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이 아니라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순이익이 반으로 쪼개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대로 가려면은 그럼 주당 순이익이 그러니까 실적이 거의 2배가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2배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맹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상증자를 띄운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닉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뜨거운 감자인 에코프로비엠 네. 2021년도에 아시겠지만은 유무상증자 했었잖아요. 그때도 주가를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은 이래요. 유무상증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상증자 먼저 하고 유상증자 먼저 하고 무상증자 순서가 바뀌었네. 유무상증자니까 무상증자가 뒤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한동안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무상증자 이슈가 그래서 좋지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닛을 보신다라면은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JLK라든지 그리고 딥노이드가 이제 흑자 전환이 더 빨라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의료 AI를 보신다라면은 굳이 루닛이 한동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빨리 주가가 움직여줄 수 있는 JLK라든지 딥노이드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충분히 종목을 유지를 하던 교체를 하던 생각할 시간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루닛까지 오늘 정말 알차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네. 오늘도 뉴욕장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거든요. 내일장 어떻게 투자 전략 짜봐야 될지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쉽지만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분위기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가 나오는 것도 아쉽지만 국내에서 너무 매크로 변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있고요, 파두, ISC, 그 다음에 또 JLK도 대주주가 공시 없이 팔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부러지지 않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정말 외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 나의 방향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매매를 잘하거나 매매를 못하거나 어중간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쉬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AI나 의료 기기도 좀 종목별로 수급이 좀 갈라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빈대나 폐렴, 원유, 유가, 암호화폐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의료기기 중에서는 클래시스도 좋게 보고 있지만 제이시스 메디칼 이 종목이 좀 수급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빈대 폐렴이랑 원유 유가도 제가 잠깐 봤는데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암호화폐 이쪽이 나을 것 같고 매매 자신 없는 분들 조금 너프하게 2차 전지나 반도체 이쪽 보시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쫓아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조범수 팀장님은 내일 한 주의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저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제한적인 시장이라고 좀 전달을 드리고요. 네. 앞에서 우리 신용등급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네. 조금만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 8월달에 피치에서 이제 AAA에서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때렸어요 말 네. 그대로. 근데 이번에 무디스는 잘 보시면은 신용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는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 내린 거 아닙니다. 안 내렸어요. 전망을 조정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내린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뉴스 나왔다고 해서 지금 미선물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0.33이거든요. 마이너스 0.33%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영향이 있는 걸까요? 저는 어제 오히려 너무 지난 시장 금요일에서 너무 올랐다 보니까 잠깐 쉬는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은 없는 상황이고 IPO 스탁에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규 상장주 상장 일정인데 자, 오늘 13일 기준으로 총 3개 상장이 있었고 15일 그리고 17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에코 에스톰테크 굉장히 지금 11월 달에 이런 IPO가 많아요. 수급적인 이슈 논란도 펼칠 것도 많고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일단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사고를 뭐 결국에는 좋아지겠지만 당장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고 조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차라리 에코프로 머티리얼 좀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시장이 미국 시장 올랐어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도 결국에 올라갑니다. 이 구간에서 차라리 그럼 수급 논리로 따질 건 반도체 빠지면 오늘 그래도 버텼었던 2차 전지 쪽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정태근 이사님의 내일장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줄평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한 줄 평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네. 이게 파도 때문에 그 반도체 소부장이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파도하고 한미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별개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이 항상 그래요. 항상 자기 보고 싶으면 보고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식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거친 파도가 있다가 파도가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뭐 기다린 거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11월 1일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이제 기술 반등이 나온지 여부를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관망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관망에 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정확한 워딩이 뭐였죠? 안 나오나요? 아, 네, 팔딱팔딱 빙어가 나오네요. 풍년이로세. 네,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요. 예. 팔딱팔딱 빙어가 풍년이로세. 빙어 낚시 이제 가실 거잖아요. 얼음골 네. 축제 같은 데 가서. 처음에 굉장히 빠른 놈이 있고 막 이미 물속에 죽어 있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팔딱팔딱거리는 애 딱 꺼내면 일단 땅에선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근데 건드려 보면 또 엄청 팔딱팔딱거려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1차 상승 때 잘 나가던 놈이 쉬면은 또 팔딱팔딱거려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무슨 업황이고 실적이고 뭐 거시경제고 다 갖다 붙여서 우리가 파락의 핑계를 찾았지만 사실은 그냥 간단합니다. 엔비디아가 왜 오르냐? 과열을 2달 동안 시켰으니까요. 한미반도체는 왜 빠지냐? 과열권이 안 식었으니까요. 루닛하고 뷰노 이런 거는 왜 다시 오를 확률이 없냐? 2달 동안 과열권을 시켰으니까요. 뭐 이거 다 볼 시간은 없지만 지금 예를 들어 제일 많이 갔던 DIT는 왜 조정일까요? 과열권이 안 식었으니까요. DIT가 상장되고 나서 최초의 과열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안 식은 애들은 안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지금 가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다 식혔어요.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뜨거운 거는 가는 것이고 뜨거운 건 쉬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유리한 이유는 뭔가요? 과열권에 안 접어들었으니까. 한미반도체가 단기적으로 불리한 건 뭔가요? 과열권이니까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과열권이 식어서 나오면 다시 상승이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뭐 지금 이미 그 상승세가 한번 그 과열권에서 식어가지고 다시 갔던 거. 예를 들어 PSK 홀딩스. 예. 2달 동안 과열권 시키니까 다시 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과열권을 좀 빠져나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래도 내일 시장은 조금 뭐 관망하자라는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상전화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